그래서 무조건 이제 안 해오면 남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밴드에도 썼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번거로 저도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집에도 못 가고. 그죠? 저도 물론 이제 수업이 있거나 이후에 수업이 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교 선생님이나 행정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도 같이 있으려고 하거든요.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무조건 숙제를 그냥 그 주에 숙제는 그 주에 꼭 하니까. 그다음에 너희들은 어린애들이 아니니까 숙제를 막 억지로 응? 선생님한테 혼나기 싫어가지고 숙제하는 그러진 않겠지. 이건 또 누가 놓거니 얘기 좀 놓고 그러지는 않겠죠. 맞아요? 자, 지금 이 우리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공부해온 친구들은 알겠지? 노란색 교재, 노란색 교재. 노란색 교재에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시대별로. 시대별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정확한 표현인데요. 시대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앞부분이 이제 당연히 고대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고전 시간란 말이야. 근데 니네들이 고전 시간을 제대로 국어학원을 다니면서 쭉 공부를 한 게 아닌 이상 학교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정리해주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솔직히. 너희들이 체계를 잡기가 어렵고 이제 들어가서 배우게 될 텐데 그마저도 제대로 해주는 학교가 잘 없어. 그래서 결국은 학원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고시대 그러면서 그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숙제를 내줄 때 일부러 현대시 파트를 따로 내드리고 고전시간 파트를 따로 내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처음부터 그러면 고전을 아예 처음 배우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대신 반드시 철저히 복습을 통해서 적어도 한 번 배운 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알았죠? 한두 번 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기현이 왔고, 성호 왔고, 진우 왔고, 동호 밴드고, 민규가 안 왔네. 재훈이 왔죠? 일기 왔고, 무사 왔고, 지웠죠. 우리 기훈이가 왔지? 혹시 춥지 않으면 봐도 되나요? 공기가 확 갑자기 딱 안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숙제해오신 파트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그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왔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여기부터 선생님 순서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의 맨 뒤쪽부터 가겠습니다. 맨 뒤쪽. 맨 끝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고전시간의 흐름이라고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어서 오세요. 윤규는 이 책 잃어버렸다고 했나? 다시 사야 된다고 했나? 있다고 했나? 안 받았다고? 있어, 있긴 해. 윤규 앞쪽이 왜 다 뒤로 와지? 다 날 피하고 가지고. 자, 아무튼 그거 보시면 그래서 고전 시간의 흐름인데 자신을 잊지 않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여러분도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해 오신 부분이 읽어보신 부분이 대충 한 이 정도까지 지금 신라시대의 노래에서 고려시대의 노래 정도까지 좀 이렇게 풀어보신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상고시대, 그 다음에 신라시대, 고려시대, 상고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역사니까 신라시대 이전의 역사는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자 그런 얘기예요. 큰 차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노래가 발생을 해가지고 쭉 이어 내려오다가 자 신라시대에 가서 한가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하면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죠? 고려시대 노래. 얘들아 고려시대의 노래는 뭐겠어? 고려 가요. 이거를 다른 말로 소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가요, 고려소교가 고려의 대표적인 시가 관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조선으로 넘어오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죠? 시조 들어보시죠. 시조 들어봤죠? 시조는 너무 중요합니다. 시조가 수능에서는 시조와 가사만 거의 출제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80%에서 90%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내신에서도 당연히 배우는 작품들이 훨씬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또 많은 부분이 여기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설 시조로 흘러가고 가사에서 작가로 흘러간다까지 하면 이게 이제 조선 후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전 시간의 흐름을 다 마무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시대별 장르의 특징을 확인을 할 건데, 현대시하고 달리 고전시가라고, 현대시가라고 안 하고 고전시라고 하지 않고 고전시가라고 하고 현대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이게 무슨 같지 할까? 야, 대답해줘. 무슨 같지 할 것 같아? 이거 갖다 줘서. 무슨 같지 할 것 같아? 아니 민규 아니고 상호 갖다 줘. 상호 안 챙겼지. 아, 이거 몰라 진짜? 노래 같아, 노래. 자, 왜 그런가 하면 얘들아, 우리나라의 글은 언제 생겼지? 조선시대에 생겼어,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글자가 없었단 얘기야. 그럼 그때 글자는 뭘로 썼어? 한자로 썼지. 한문을 썼단 말이야. 한문은 근데 일반 백성들은 배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노래는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지? 입에서 입으로 불러서 그지? 할머니가 딸한테 불러주고, 그 딸이 또 그 딸에게 불러주고, 아들이 아들에게 불러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뭐라 그러지? 구전 입구자. 입구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야? 노래의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노래의 형태였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고전시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시가라고는 잘 안 하죠. 현대는 시로 정착이 됐고 고전에는 이렇게 노래로도 전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는 어떤 형태였다? 노래 형태였다. 그래서 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에 불러졌던 노래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특징이 뭐냐?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보니까 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기가 쉽겠니, 어렵겠니? 어렵겠지. 내용 자체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기록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많지 않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다행이지? 되게 많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니. 자, 특징. 처음에는 어떤 거냐면은 별표를 쳐볼게요. 처음부터 어떤 장르가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이런 얘기를 배울 거예요.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다. 처음에는 원시 종합 예술. 얘들아, 니네가 있잖아. 원시인들을 떠올려봐봐. 원시인이 처음부터 예술의 장르를 다 나눠가지고 그걸 즐겼겠니? 무용을 따로 하고 무용학원이 따로 있고 오케스트라가 따로 있고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는 뭐야? 우리가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 지역에 그 집단에 어떤 행사가 있을 거야. 행사. 그 행사는 주로 뭐니? 결혼을 한다든가 기우제를 지낸다든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져 있어. 뭉쳐져 있어. 그 중에 뭐였어? 노래를 맡은 거야. 노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원시종합예술 가운데 노래. 그 가사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문학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시종합예술의 형태에서 분리됐다. 나중에 이후에 분리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형태는 뭐였냐면은 그러한 집단적인 어떤 서사의 노래에서 집단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원시종합 묘술의 어떤 가사로서 사용이 되다가 나중에 점점 개인적인 서정,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랬어. 그럼 너네가 출제자라면 물어보겠네. 같은 고대 가요지만 어떤 것은 집단적인 서사에 가까운 거고 어떤 것은 개인적인 노래인 것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쭉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노래 가사가 그냥 동그라니 얘만 존재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원시종합 예술이라는 형태 속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존재하냐면 항상 뒷이야기가 존재했다는 거. 그걸 배경설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노래만 들어가지고 이게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아니니 다시 원시종합예술의 형태야. 우리 마을에서 기우제를 지내. 왕이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 제사를 지내는 A부터 Z까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노래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노래만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뭘 항상 같이 따라다녔냐? 배경설화. 배경설화에 삽입된 노래 중에 일부가 고대가요다. 이해됐죠? 그래서 항상 배경설화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감상하게 돼 있다. 이해됐죠?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숙제를 해오신 것들 보면은 거기 숙제 해오셨잖아요. 무슨 노래가 있나요? 여러분 숙제 해보면 맨 앞에 숙제한 내용 중에 뭐 있니? 뭐라고 됐니? 얘들아 좀 대답을 해보자. 대답 안 하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안 생기고 대학도 재수해. 알겠지? 자, 무슨 노래가 있니? 뭐 거부랑 뭔데 거부랑 뭐 괜찮아? 공무동화가 뭐야? 부지가 그다음에 뭐 배웠어? 황조가 이렇게 세 개 배웠잖아. 이게 뭐라고? 고대가요라고. 그래서 고대가요에는 뭐가 있다고? 주로 배경설화가 있다고. 그치? 그래서 원래는 집단적 서사의 형태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개인적 서정가의 형태로 변천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집단 서사의 내용이고 어떤 것은 개인적 서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문제 풀면서 확인하셨겠지만 여기 8번에 뭐가 있습니까? 8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배경설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배경설화 있잖아요. 됐죠? 배경설화가 없었으면 얘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배경설화가 있음으로 해서 이걸 되게 구체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부가 얘도 배경설화가 있어요. 배경설화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배경설화가 기재가 되겠지 않아가지고 선생님 이따 보여줄게요. 배경설화를. 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게 뭐다? 고대가요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향가. 향가가 어느 시대 노래라고요? 네? 신라시대라고 써주세요. 신라시대. 자, 얘는 신라시대의 노래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신라시대의 노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얘를 왜 향가라고 부르냐면 얘는 향찰로 기록됐다. 절표. 자, 향찰로 기록됐다라는 게 특징이 기록이 됐었어요. 얘는. 자, 요런 건 못 외워도 돼요. 그냥 요것만 선생님 말한 거 얘기하면 돼요. 이거. 향가시 표기법, 향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런 거냐면은 한자에는 뭐가 있어? 음이 있고 혼이 있죠. 그쵸? 음과 혼이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뭐야? 내 이름을 쓰는 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외산 이런 식으로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음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표기할 때 뭐냐면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뭐야?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음을 나타내는 부분은 뭐? 형식 형태소. 이렇게 우리나라 말 자체를 한자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표시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향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표시했던 거다. 그럼 여러분이 숙제를 해오셨던 제망매가 한번 볼게요. 제망매가는 여러분 중학교 때도 배웠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죠. 제망매가는 해석이 됐죠. 나만 얘기하는데. 자, 얘가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얘는 지금 얘가 한글처럼 써 있잖아요. 그치? 사실은 근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사실 원문 보여줄게. 이거 어디 갔지? 없나? 죄송합니다. 미안해. 좀 미리미리 열어놨어야 되는데 왜 없지? 창립하는 걸 보여줘야겠다. 얘들아. 자, 창립하는 것도 숙제였잖아, 그치? 여기 보면은 왼쪽에 어떻게 돼 있니? 여기 보여 지금 한자로 써 있는 거 보이니? 이거 맞아? 이렇게 써 있었어 원래. 근데 이게 중국어다? 절대 아니야. 중국 사람이고 해석 못해. 자, 봐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되게 어려워 이게 지금. 백운 축가 니네가 알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 백운은 그래서 뭐야? 흰 구름이지. 그지? 흰 구름, 음이라는 건 원래 뭐야? 소리음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소리라는 의미야?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구름, 음이라는 건 이거는 조사로 쓰였다는 거야, 조사.
구름을 쫓아갔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기랑의 기랑 이걸 내겠다. 기파랑. 기파랑의 그러면 이 의자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뭐의라는 우리나라 말에 조사를 쓸 때는 얘 음을 따다가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한자로 써있지만 전혀 한자 이거 중국 애들은 이거 해석 못해. 우리나라 말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향차비라고 부른다. 그걸로 기록했어.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 그 다음에 주요 향유 계층이 누구일까? 주로 누가 불렀게? 전혀 몰라? 자 써주세요. 향가는 향찰로 기록했고 그 다음에 신라시대의 노래고 자 쓰세요. 승려와 화랑이 주로 즐겼어 이거를. 그럼 승려는 뭐 하는 사람이야? 불교지 불교. 그래서 불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이 많았다. 여러분 제망매가 누가 썼어요? 월명사. 그지? 창기파랑가 충당사. 그 사자가 누구야? 승려. 그래서 불교적 색채가 강한 노래들이 많았고 화랑은 누군지 알죠? 신라시대의 화랑 엘리트들 꽃다운 이제 엘리트들 걔네들이 주로 즐겼어.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귀족의 문학, 지배층의 문학이야, 평민의 문학이야. 지배층의 문학. 그러니까 향자를 쓸 수 있지. 향자리라는 거는 한자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배층의 문학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뭐냐면 얘가 종류예요. 종류. 향가의 종류. 되게 많죠? 확실히 고대과거보다 확 많아졌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아줘야 되는 것들 당연히 뭐냐? 헌화가 아셔야 되고요. 처형과 두 개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요. 도솔과 그 다음에 여기 원앙생과 진짜 중요한 거. 제망매가 창기파랑가 모죽지랑가 안민가. 얘네는 다 중요합니다. 자, 얘네들은 추모가고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불교적인 나라에서 유일하게 유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얘는 수능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서영가도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중요도로 따지면 얘네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문학에서 실제 그 시험 때도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이런 거 헌화가, 처용가, 도솔가까지는 가끔 나오고 얘네 세 개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형식상 특징. 형식상 특징은 저기 보시면 보이시지만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몇 줄이란 얘기니? 몇 줄이란 얘기일까? 4줄. 얘는 8줄. 근데 얘는 10줄이야. 누가 제일 중요할까? 얘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제일 높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산해가라는 별명을 줄 정도로 되게 얘는 완성도가 뛰어난 애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민요적인 성격이 강하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막 상징도 나타나고 비유도 나타나고 문학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잘 봐. 자, 10줄이야. 자,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4줄. 보세요. 이렇게 4줄, 2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미상으로 나눠져요. 제망매가 할 때 배울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몇 단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니? 3단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9번째 행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자, 요 두 개를 우리가 요 두 줄을 우리가 묶어서 낙구라고 이거 알아야 돼요. 낙구라고 해요. 낙구. 마지막 두 줄의 첫 번째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뭐야? 그 당시에 룰이야. 이렇게 줬다고. 이런 게 우리가 뭐라고 불러? 향가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향가를 이렇게 형식적 특징을 갖춰서 썼었다. 다시 몇 줄로 돼 있다? 4줄, 8줄, 10줄로 돼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건 10줄짜리 19채 향가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산회가 그리고 별명처럼 불러주는 건데 이 아이의 구성 방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10줄을 4줄, 4줄, 2줄로 해서 4, 4, 2, 3단 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고 거기까지 알겠니?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을 우리가 낙구라고 부르는데 낙구의 맨 앞부분에는 뭘 쓴다? 감탄사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됐나요? 자, 그걸 보여줄게요. 제망매가 가보겠습니다. 제망매가 자, 여기 보시면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니? 얘가 알아서 몇 줄을 묶어놨니? 네 줄, 네 줄, 두 줄, 사사이 3단 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두 줄을 무슨 구라고 불러? 낙구. 낙구의 처음 앞부분 뭐로 시작해? 감탄사 아으. 아으. 알겠니? 자 이제 참기파랑가 한번 볼게요. 참기파랑가. 자 몇 줄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니? 얘도 19채 한가 선해가야. 지원아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마지막 두 줄을 무슨 구라고? 낙구. 낙구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아야 이렇게 시작한다. 됐니? 감탄사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이게 한가의 특징이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로 가볼 거냐면 고려가요로 갈 겁니다. 얘들아 대신 선생님이 다시 고려가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번씩은 다 언급을 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만 아시면 돼요. 자 고려가요는 어느 시대 노래? 고려시대 노래 거기까지 알겠어? 천재인데? 자 가요야 다른 말로 소교라고도 부르고 장가라고도 불러. 장가는 무슨 뜻이야? 긴 노래란 뜻이야. 긴 편이야. 시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가라고 불러. 시조는 뭐야? 짧은 편이지. 단가야. 별 뜻 없어요. 자 형식적 특징 별표입니다. 너희들 이 오뚜기 3분 요리 아는지 모르겠는데 3분 후 이렇게 외우세요. 3분 후. 몇 분 후? 고려시대의 노래인데 3분 후야. 3분 후. 형식적 특징이 자 그럼 몇 음보? 3음보 분절체 소렴구 이 특징을 갖고 있어. 이게 각각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네. 그치? 3음보가 뭐야 6이야? 응? 음보가 뭐였어? 음보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었어. 그치? 음보에서 보자가 뭐였냐면 걸음보자였어. 걸음보. 자 우리 걸음은 어떻게 걷지? 규칙적으로 걷죠. 걸음을 뭐 이렇게 걷는 사람은 미취학 아동밖에 없지. 어른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웃겨. 교장선생님과 복도에서 막 이렇게 다녀? 아니지? 봐봐.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있어. 그죠? 그래서 얘도 일정한 박자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뭐 배웠어. 시조에서 배웠어. 시조 몇 음보라고 배웠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오리를 버여내요. 이렇게 했죠 니네. 그치? 춘풍 니브라를 서리서리 넣었다가 초장을 몇 부분으로 나눠서 읽었어? 4부분, 4음분. 자 그럼 얘는 고려가는 그럼 얘 몇 부분으로 나눠서 읽는다는 거야? 3부분으로 나눠서 읽는다는 거야. 너희들이 고려가요까지는 숙제로 안 했나? 안 들어갔나? 안 했나? 얘들아? 안 했니? 안 했니? 그럼 이제 선생님 여기서 보여줄게. 여기까지 한가고 이제 고려가요 나올 거야. 아 1시간 어디 나왔네. 한참 뒤로 가야 되네. 고려가요. 고려시대. 넘어갔니? 몇 페이지니? 38쪽부터. 38쪽? 괜찮은데? 여기다. 자. 사러리 났다. 이렇게 하는 거야. 청산에 사러리 났다. 알겠지? 상부. 머리랑 발이랑 먹고 한 문장을 세 군데로 끊어 읽고자 지금. 청산에 사러리 났다. 알겠지? 알겠어? 이거 3음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분절체라는 건 뭐냐면은 분연체라고도 하거든요. 절이나 연을 끊어 간다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연을 끊어 넣었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끊어졌지 지금. 주연아. 그렇지? 아까 향가는 어땠어? 끊어져 있었어? 그냥 한 줄로 되어 있었지? 한 줄이 아니라 다 붙어 있었지? 얘는 지금 연과 절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분절체, 분연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한 글씨가 있어. 뭐지?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똑같은 게 여기 또 있네.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뭐지? 자, 연이나 절이 끝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는 뭐라고 말하니? 후렴이라고 하죠. 후렴. 후렴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고려가의 특징이에요.
쉽지? 다시 고려가요는 어느 시대 노래? 고려시. 자, A부로 따라해야 돼. 그래야 내게 돼. 제발 부탁이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너희들이 이만한 통에다가 너희들 실력을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려가요가 뭐지? 어떻게 형식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대답 못한다는 거는 심각한 거야. 알았어? 지금부터 해야 돼. 알겠지? 자, 은서부터. 어느 시대 노래? 고려가요는 어느 시대 노래야? 고려시대 노래야. 그치? 어떤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몇 분 후? 3분 후. 자신있게 얘기해. 지호야, 3분 후가 뭐야? 삼음보, 분절체, 뿌렸고. 분절체라는 거 무슨 뜻이야? 연마다 끝. 연이나 절이 나눠져 있다는 거지.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야. 제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시고. 후렴구가 연이 끝날 때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느 시대의 노래인지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불렀는지 되게 중요해. 누가 불렀지? 평민문학이야. 평민들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솔직하고 남녀 간의 애정을 읊은 것이 많았어. 자,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평민들은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지. 한자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구전될 수밖에 없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얘들아, 잘 따라와야 돼. 고려시대에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인 고려가요는 별다른 기록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아까 향찰 있지 않았어요? 향찰은 뭐야? 한자를 기록하는 거잖아. 평민들이 어떻게 그걸로 기록을 해? 못한단 말이야. 못했어.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서 뭐가 생겨? 한글이 그제서야 생기지 그 이후로 정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대신 경기체가라는 게 나와요. 경기체가는 뒤에서 배울 건데 얘는 귀족의 문학이야. 얘는 귀족의 문학이야.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런데 고려시대에 훨씬 더 사랑받았던 장르는 고려가요야. 그래서 고려가요가 더 많이 나오고 유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에 나중에 정착이 되면서 이게 중요한데 조선시대의 기록이 정착이 되면서 뭐가 되느냐. 얘가 조선 초에 궁중음악에 연애 있죠. 연애 파티 같은 거 할 때 제례나 연애 같은 걸 할 때 그때 궁중음악에 가사를 써요. 그지? 그러면 질문. 유교국가잖아. 그지? 근데 얘는 뭐야? 고려시대의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야. 진솔하고 남녀 간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노골적인 게 많았어. 19금이 많았다고. 자, 그러면은 유교시대의 조선의 질서에서 그것을 그대로 궁중음악에서 가사로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지.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들어봤을걸요? 남녀 상렬지사 들어봤니? 자, 그 과정에서 야 남녀가 서로 뜨거워지는 일 19금 이런 얘기야. 맞지? 그래서 사리부재 이치에 맞지 않아서 사악한 이치가 쉽지 않는다. 그래서 쉽지 않아서 떨어져 나간 고려가요가 상당히 많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여기서는 솔직히 다 중요해요. 거의. 근데 그 중에서도 얘네들은 잘 안 나오고요. 얘 잘 나오고요. 이거는 특히 아까 이 처용가는 아까 뭐라고 했었어? 처용가 아까 어디 있었어? 신라시대 노래 있었지? 두 개 비교하는 거 달라요. 진짜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 이거 다 중요해. 이건 다 시험 문제야. 이건 다 배울 겁니다. 됐나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고려시대 때 누구의 문학? 귀족의 문학. 별로 안 중요해. 잘 안 나와. 자, 얘는 아까 3분 후 누구 갔다 왔어? 못 따라왔어. 누구랑 똑같아? 고려가요랑 형식적 특징 똑같지? 영향 줬다 그래서 3분인데 이 후렴구를 잘 보세요. 여기 후렴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 광경 이런 뜻이거든? 어떤 광경을 보여주면서 야, 이 광경 어때? 장난 아니지? 뭐 이런 노래야. 야, 풍경 좀 봐. 이거 장난 아니지? 야, 장난 아니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후렴구에 계속 이 경기 어떠하니고 이 광경 어떻습니까? 이 광경 어떻습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거기서 따온 거예요. 경기체. 알겠죠? 주연아 많이 졸려? 정신 차려? 오랜만에 와서 이거 집에 가면 계속 졸겠구만. 집에서 봤으면. 이해됐니? 그래서 경기체가야. 위 경기 어떠하니고 위 경기 어떠하니고 계속 그러거든. 이해됐죠? 자,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이해됐나요?
이해돼요? 자, 동동 가면 동동. 동동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고려가 해야 돼요. 그럼 몇 분 외워야 돼요? 3분 외워야 돼요. 그죠? 3. 덕이란 곰배에 받잡고 복이란 님배에 받잡고. 알겠니? 그 다음 이거 뭐야? 아우 동동다리. 봐봐. 아우 동동다리. 또 여기 아우 동동다리 있지? 또 아우 동동다리 있지? 이게 무슨 구야? 불연고. 자, 연이 지금 나눠져 있죠? 무슨 체? 분연체. 몇 분 후? 몇 분 후? 3분. 됐니? 자, 그 다음에 경기체가도 있을 텐데 경기체가도 보여드릴게요. 경기체가는 근데 잘 안 나오긴 안 나와. 경기체가 어디 없이 없나? 있을 텐데. 시조로 바로 넘어가네? 얘는 경기체가 아예 실제, 그러니까 안 중요하니까 쉽지도 않았구나, 아예. 한림별고. 한림별고. 여기다. 보여드리지. 경기체가. 경기체가요. 이거는 경기 나오게 되면 한림별고 하나만 나와요. 그 외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위 시단 경기 어떠한 있고 보이세요? 원신문, 인노시, 공로사료, 니정현, 디나님, 상주 미치겠죠? 근데 여기서 뭐 보이세요? 위 시단 경기 어떠한 있고 보이세요? 그 다음 밑에 또 내려가면 뭐 있어? 경기 어떠한 있고 보이세요? 이게 후렴구예요. 경기 어떠한 있고 맞아요? 이게 후렴구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원신문, 인노시, 공로사료 몇은 뭐야? 3원부지. 원신문, 인노시, 공로사료 민정원, 디나님, 상주, 상은주필 그 다음에 연과 연이 분리돼 있죠. 그래서 고려가와 똑같이 뭐야? 3분으로 지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후렴구가 뭐라고? 위 경기 어떠하니고 경기 어떠하니고 그래서 경기체가 됐어요? 더 나가면 죽을 것 같죠?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론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읽는 법. 이 그 조선시대 나갈 때 이거 갖고 다녀야 돼요, 이론. 우리가 고전문학을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이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왜 어렵게 느껴지세요? 왜 어렵게 느껴지죠? 진우야, 네. 고전시가 어렵지? 네. 안 어려웠어?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웠지? 왜 어렵게 느껴져? 뭐 길지도 않잖아, 그지? 네. 근데 왜 어렵지? 표기가 달라서요. 표기가 달라서 천재. 맞아, 현재와 표기가 달라. 그리고 지금 쓰지 않는 어휘를 쓰고 있어, 그지? 그럼 우리가 표기가 어떻게 달랐고 어떤 어휘가 있는지를 안다면 훨씬 더 잘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외워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 없는 이유 선생님 설명해 드려요. 자, 일단은 제한된 작품수예요. 더 이상 새로운 작품은 없어. 이게 끝이야. 고전 시간 이게 끝이야, 그지? 더 새로 나올 게 없어. 그 다음에 별표예요. 현대시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고전 시간의 특징은 제한되어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제한되어 있어요. 특별한 주제가 없어. 선생님이 알려주는 주제 안에서 벗어나는 게 없을까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다소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추측해 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전문학을 주제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시어의 의미는 무엇이 결정한다고 했니? 이 시어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쳤지? 상황에 따른 반응을 가지고 찾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주제의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어의 의미가 결정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광복을 바라는 노래다. 그러면 얘가 광복일 거라고 추측하고 이게 광복을 바라는 노래다. 그럴 때 눈이 내린다는 건 일제강점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주제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요. 주제의식이 전형적이라고 했잖아요. 주제가 뭐밖에 없어. 너네가 아는 거지. 얘기해볼게. 좀 있으면 얘기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제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소재 역시도 되게 전형적이야. 표현 방식도 되게 전형적이야. 그러니까 고전은 놀랍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디서 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이해가 오히려 쉽고 재밌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한번 믿고 따라와요. 자, 그래서 고전시가 읽는 법, 별표. 난 니네가 제일 걱정돼. 이걸 니네가 너무 안 하니까.
제발 반드시 어떻게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실제 노력해야 돼. 읽으려고 애써야 돼. 알겠지? 읽으려고 애써야 돼. 그거를 마음속으로 따라 읽고 최대한 유사한 현대어를 떠올려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고려가요 일부예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버릴 게 아니라 뭐다? 울어라가 뭘까? 울어라. 울어라 아닐까? 라고 해본다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야. 자, 옛 글자 파악하기. 니네 이제 고전 이게 중세국어 배웠잖아. 1학년 때 배웠잖아. 중세국어. 검정고시야 뭐야? 왜? 배웠어. 중세국어 기억나지? 이거 뭐였어? 지금 있어 없어? 없지. 반치음이야. 어떻게 읽어? 스와 즈의 중간이다. 이렇게 외웠어. 기억나지? 아레아가 진짜 중요해. 아레아는 어떻게 읽어요? 혼나왔어요. 자, 아레아 어떻게 읽어요? 아나 이음절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아나 우로 읽어보려고 하란 말이야. 자, 이렇게 생기면 되게 이상하게 생겼지만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보라고? 아레아는 뭐랬으니까 아라고 가을, 두 번째는 으라고 했는데 가을 이런 식으로 읽어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 배웠어요.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막 나오는 거. 이런 게 있다고 실제. 호전을 읽다 보면 뭐 이런 게 있다? 맞지? 그럼 이런 거를 포기하지 말고 뭐다? 이거는 똥가? 이건 꿈인가? 이런 식으로 읽어보라고. 현대어가 무엇일지를 노력해보는 거야. 꿈에나 임을 볼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중요해. 옛날에 어떻게 읽었었어? 이어적기 했던 거 배웠죠? 중세국어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설명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어적기가 많았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주어지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보는 거야? 받침을 앞으로 보내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님이 여기네가 아니야. 님은 뭐야? 님이 있겠지. 그럼 님을 말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민규 알겠니? 지금 이렇게 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고대가요에서는 잘 안 통해. 이건 언제부터 통하냐면 적어도 이제 현대랜다. 조선시대 때 되게 많이 적용돼요. 조선시대 노래, 시조나 가사 같은 거. 자, 그래서 받침도 마찬가지야. 팔종성법. 그래서 종성 규정이 변화돼서 옛날에는 어떻게? 기영이은, 디귿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을 종성에 사용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버리지 말고 이게 뭘까? 꽃인가? 이렇게 곁인가? 몇인가? 이런 식으로 실제 발음을 해보면서 해보자는 거였고요. 아까 그때도 말했지만 원순모어가 일어났었어. 불, 풀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면 물인가? 이런 게 보이면 풀인가? 이렇게 좀 하란 말이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짓다, 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젖쇼는 원래 젖소를 옛날에는 젖쇼 막 이렇게 전샬 막 이랬었어. 그 다음에 부계음화 진짜 많이 나와. 이거는 별 붙이세요. 부계음화는 디는 눈물, 교훈이 교훈이 이런 거. 자, 두음 법칙도 많이 나옵니다. 임과 님, 니근술, 이근술 이런 거 잘 나와요. 자, 고전 소설의 단골 주제 분석은 고전 시가의 단골 주제 분석은 진짜 너무 중요한데 선생님이 일단 얘는 되게 자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조 들어가기 전에 자세히 하고 오늘은 아주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배우는 부분에서는 얘가 적용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조선시대 노래부터 적용이 잘 되는 거니까 고려 조선 때부터 노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배계층인지 피지배계층인지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 그렇겠지. 그러면 지배계층 중에서 또 그 당시에는 남녀가 차별을 받던 시대니까 남자가 썼느냐 여자가 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거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제 남자가 썼어. 그럼 남자가 썼으면 자, 모든 시는 모든 문학은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주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고전도 마찬가지야. 맞니? 은서 알겠어? 그러면 대부분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 속에 있니? 그 남자가 지배계층의 남자가 자연 속에 있니? 아니면 자연 밖에 있니?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 외에 상황은 없다고. 알겠어? 진짜야? 시조나 가사는 자연 속에 있든지 지배계층의 남자는 자연 속에 있든지 자연 밖에 있든지 두 개밖에 없어. 진짜야. 놀랍지? 현대시랑 너무 다르지? 그러면 자연 속에 있는 상황에서 좋은 반응이 있고 안 좋은 반응이 있겠지? 맞니?
그러면 자연 속에 있는데 기분 좋은 거는 주제가 뭐겠어? 자연 속에 있는데 기분 좋은 건 지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자연 친화 들어봤지? 자연과 내가 되는 무라일체, 가난하지만 즐거움을 하는 안빈답도, 안빈지적, 자연 속의 흥치, 풍류 이런 게 주제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내가 자연 속에 있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왜 기분이 왜 안 좋은 거야? 기분이 말해봐. 기분이 왜 안 좋아? 가기 싫은데 가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자연 속에 가기 싫은데 가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유배. 유배의 노래. 니네가 지금 감이 안 와서 그런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 해봐가지고 그래.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니네가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해. 그러면 유배를 가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 당연히. 아, 그 나쁜 시끼. 나를 모함을 뜬 그 나쁜 시끼. 그치? 간신배. 비판하겠지? 임금님 제발 눈을 크게 뜨세요. 임금님 제발 정신을 차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겠지. 그 다음에 임금님에 대한 원망은 아주 많진 않아요. 많이 드러낼 순 없지. 왜냐면 나를 다시 데려가 주세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분 지정이 진짜 중요해. 임금이 뭐라고? 그래. 죄송하다. 임금님에 대한 원망은 조금 살짝 예. 임금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그지? 살짝 있고 주로 이거 영분 지정. 나라 걱정, 임금 걱정, 임금님에 대한 사랑. 난 당신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죠?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노래. 재밌죠? 또 배우게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 밖에서 사대부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 교훈 적네요. 문, 충, 효. 이런 거에 대한 노래. 됐어요? 왜 제한적인지 알겠어? 얘들아, 예를 들면 남성이 지배계급의 남성이 다른 주제로 시를 쓸 수 있겠어? 어렵지? 그치?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지배계층의 여성의 삶을 떠올려 보는 거야. 자, 어땠지? 옛날에 결혼을 어떻게 했어? 집에서 정해주는 남자랑 했지. 그럼 그 남자가 다 나한테 잘해준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그때는 뭐야? 일부일처제이긴 했지만 사대부의 남자들은 축첩을 했지. 첩도 있고 막 기생들 만나러 다니고 그래도 되잖아. 집에 안 들어도 되고 막 그렇잖아. 여인이 지켜야 될 것만 되게 많잖아. 그래서 여인의 덕목을 노래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여인의 삶으로서의 어떤 회한과 고충, 외로움, 한 이런 거 많지.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것 중에 규원가 같은 거지. 규원가. 규방에서 부르는 원망의 노래, 여인이 부르는 원망의 노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지배 계층에서 기녀를 따로 부르는 이유, 따로 뺀 이유가 뭘까? 기녀를 따로 뺀 이유. 기녀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어? 이거요. 사랑과 이별 노래.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기녀 누구 있어? 얘는 알지 않니? 공주딸 그나이만 누구야? 황진이. 황진이 그 노래도 뭐야? 사랑한 님에 대한 그리움이잖아. 그러면 기생의 삶을 생각해봐. 기생은 어때? 진짜 예쁘고 모든 남자들이 탐내지만 정작 내 남자가 있어 없어? 웃다 못하고 안정되게 살지 못하잖아. 항상 버림받고 항상 떠나가고 그런 거에 익숙하잖아. 그치? 사람들이 나를 놀이개로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한이 맺힌 노래들이 또 많죠. 사랑 얘기, 이별 얘기 진짜 많아요. 홍랑, 랑자로 끝나는 거, 대량 이런 애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지배계층은 남녀를 구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이 이제 피지배계층, 그 당시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피지배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피지배계층의 노래가 부각이 된 거는 고려시대부터니까 그 전에는 잘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그 다음에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 힘겨운 삶에 대한 한탄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뭐야? 지배층에 대한 불만 비판 이런 거 있지. 됐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 어떤 주제도 없다고. 현대시는 이렇게 돼? 안 되지. 교수층 뭐 이런 거 있어? 응? 경영인들이 하는 시 이런 거 없어. 고전 시간에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해.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기회가 있을 때 시조나 가사 들어가기 전에 여기 되게 지금 자세하게 선생님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과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이거다 이거. 필수 어휘는 외워오셔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너희들이 이거 읽으면서 외국어 같다는 생각하지 않았니? 이건 거의 외국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
그지? 외국어는 어떻게 해야 돼? 단어를 알아야 돼, 단어를. 그래서 요거를 시험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 외우세요. 알겠죠? 야, 2페이지밖에 안 돼. 이것만 외워놔도 훨씬 더 해석이 잘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외우도록 할게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지금까지 설명해 준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에 잠깐 쉴게요. 여러분이 이제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부분 하나씩 떠올리면서 자, 제일 처음에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고대 가요가 있었는데 고대 가요의 특징이 뭐였더라?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 그치? 무슨 노래? 원시중합 예술의 형태에서 그 중에 일부에서 분리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원시중합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자 여기서 배경설화가 있었다는 게 특징이었고, 집단적인 노래에서 개인적인 서정으로 흘러가는 분화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5개의 노래 중에서 얘가 집단적인 서사의 노래인지 개인적 서정의 노래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설화와의 관계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 향가는 뭘로 기록됐다? 향찰. 향찰이라는 건 중국의 음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실질 형태에서는 실질적 뜻이 있으니까 형식 형태에서는 음을 차용해서 우리나라 말을 겉으로 보면 한자인데 중국 애들은 해석 못하는, 읽어보면 우리나라 말로 읽히는 그런 식의 놀라운 기록 수단을 만들어냈어. 향찰이었고, 그 다음에 주요 향유계층이 누구였지? 승려나 화랑 지배계층이었다. 그치? 그래서 불교적 색채가 많이 이제 나오는 작품들이 많았고, 형식적 특징 몇 줄? 4줄, 8줄, 10줄, 4구체, 8구체, 19체. 율기 알겠니? 율기야. 19체 향가가 8 풀고 8을 그렇게 하는 순간 잠이 와. 8 딱 풀고. 자, 19체 향가의 특징은 세 부분으로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 4, 4, 2 해서 이렇게 10줄이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 낙구라고 부르고, 낙구의 맨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감탄사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어요.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는 대부분 뭐 불교적이고 추모의 노래가 많은데 안민가 정도는 기억을 해놔라. 유교적인 거. 자, 고려가의 특징, 형식적 특징 몇 분 후? 3분 후. 자, 3분보, 분절체, 후렴구. 자, 전기체가 영향을 줘서 경기체가도 똑같이 3분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구전이 되다가 조선시대에 기록돼서 그때 정착 때 썼다. 평민의 문학이다. 내용이 진솔하고 남녀간의 애정을 읊은 것이 정말 많았다. 나중에 조선 초에 기록이 될 때 궁중음악으로 사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남녀 삼혈지사라고 해서 사리부제, 씻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됐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고대가요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고생하셨어요.